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아, 참 필리핀이 예측을 못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이 끊겨버리면은 뭐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어제 인터넷 끊기는 바람에 그 방송도 못했지만 제가 요새 불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받아갖고 넷플릭스가 안 돼갖고 인터넷이 안 되면 넷플릭스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또 잠을 더 못 잤습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자야 되는데 잠을 더 못 잤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사랑한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더랑님, 한동훈 이재명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이고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써줬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필리핀이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걔도 다행이에요. 오늘 복구가 돼갖고 원래 필리핀이 기약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 기약이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인터넷이 복구가 돼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통영 방송 25년 5월 15일 방송. 이번 주는 한동훈 복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직비직이면 백전물태.
자, 오늘의 주제는 귀인 한동훈을 실패 시스템에 넣고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복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 시스템과 실패 시스템이 있다.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을 갖다가 실패 시스템에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성공 시스템에 넣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화두를 꺼낸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통령의 구독자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한동훈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걔네들이 조작을 했건 뭐를 했건 경선 시스템이 불리했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이 탈락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대선의 그 본선이죠. 본선 경선에 한동훈 사진이 안 올라오고 엄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올라오니까 열이 받는다. 이게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짚어봅시다. 왜 한동훈 사진이 거기에 없었을까요? 왜 한동훈이 탈락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윤들이 완전 짜고 쳤다.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부적인 요소로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경우의 수라는 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한동훈 자체에 역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락을 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의 가능성은 뭐냐? 한동훈은 문제가 없는데 한동훈을 갖다가 옹위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옹위하는 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탈락했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다. 아무리 외부 세력이 난리를 치고 화살을 쏴대도 그 내부에서 그걸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부에 집중해 갖고 한번 한동훈 복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동훈이 탈락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한동훈 자체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경우의 수라고 그랬어요. 가능성. 가능성이 크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한동훈 자체의 문제가 있다. 쉽게 해서 한동훈이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역량이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 검증이 언제부터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검증이 돼 있어요. 그 한동훈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3주 동안 머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통령 구독자분 중에 열정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열정님이 놀랍게도 한동훈 대표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현대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이러저런 열정님이 이제 거기 우리 오프라인 모임에 제가 커피 대접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모였었잖아요. 거기 나오셔 갖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동훈 대표하고 현대고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서 그 이정재인가요? 이정재도 또 동기 동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재하고는 같은 반을 해봤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는 같은 반을 해보진 못했지만은 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빤하고 고등학교 2학년 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개 다 알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대개 다 누가 누군지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희 정말 구독자분 중에 한동훈하고 동기 동창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직까지도 그 열정님이 고등학교 앨범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앨범 갖고 계신가요? 저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앨범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야, 근데 아직까지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되게 18좀 졸업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갔다가. 그러면 뭐예요? 18세, 28, 38, 48, 30 한 5년.
35년을 포관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앨범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만나 갖고 그 앨범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의 그 대통령감의 그 자질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검증이 됐어요. 되게 인제 그 열정님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인제 딴 소스를 갖다가 인제 들어보면 한동훈은 항상 공부를 잘했고 한동훈은 항상 그 뭐야 두루두루 친했다는 거야. 되게 보면 우리 학교 때도 뭐 가방 안에 보면은 뭐 체인 들고 다니는 애도 있고 도끼 드는 애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복 입고 가방 다닐 때 기억하십니까? 그 아주 살벌한 뭐 지금은 무슨 뭐 왕따니 뭐 뭐니 해 갖고 문제지만 그때는 뭐 왕따보다는 그냥 아이들 자체가 좀 양아치이자 깡패인 애들이 꼭 있었어요. 그 한 클래스에 보면은. 그래 갖고 우리 때는요. 요즘은 아마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할 텐데 우리 때는 정기적으로 불시에 검문을 했어요. 저기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꼼짝 마.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러면 "동작 그만.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러고 인제 선생님이 딱 해 갖고 가방 조사 그럼 가방 안에서 막 체인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동훈하고는 또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시대에는 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갖다 종합을 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도 친했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노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양아치다 깡패다 그런 애들도 한동훈을 건들지 못했대요. 그냥 두루두루 친하게 다녔대요. 그리고 반장을 갖다가 뭐 한동훈도 직접 라방에 와서 얘기를 한 건데 고3 때도 반장을 했대 자기. 왜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반장을 잘 시키든지 되게 고3 때는 안 하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래 갖고 잘 안 하는데 고3 때도 자기는 반장을 했다. 정말 그때부터 뭡니까? 약자를 돌보고 강한 자에는 강하고 약한 자에는 약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 갖고 20 대는 또 어떻게 검증이 되느냐. 물론 뭐 똑똑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시를 패스해 갖고 연수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제 그 군대를 갔다가 공군 장교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릉 쪽에 강원도 쪽에 공군 장교로 갔는데 거기서 아주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직접 라방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제 한통령 쇼츠 영상에도 떠 있습니다. 그게 문제 무슨 얘기냐면 갔더니 군대가 좀 비리가 있더라. 그래 갖고 거기서 중령을 갖다가 구속을 갖다가 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또 헌병대장이 그걸 빼주려고 하다가 자기한테 된통 체면을 구겼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한동훈이 되게 이제 군 법무관이면요. 중위로 들어가 갖고 대위로 제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 등급이 높은 거예요. 예 중위하고 중령은 세 등급이 높은 거죠. 원래 그 우리가 위관급이라고 그러는데 뭐 소위, 중위, 대위를 위관급이고 영관급은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위관급은 되게요 소대장 이 인제 위관급,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가 중대장 정도 하는데 이게 벌써 영관급은 어떻게 되냐면 중령이면요 대대장이에요. 어 연대장은 별 아니 무궁화 3 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장은 그다음 이제 스타부터 이렇게 되죠. 별 다는 거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계급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그분을 갖다가 구속했다. 정말 그 20 대부터 이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 갖고 뭐야 재벌이란 재벌은 다 감옥에 넣은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잘 드는 칼이었다. 이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데려다 쓰고 싶은 그런 잘 드는 칼이었다. 왜? 술도 안 마셔. 뭐 무슨 뭐 놀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오로지 그냥 거기서 침대 얘기하잖아요. 그 침대 갖다 놓고 자다가 너무 불편해 갖고 책상을 갖다가 쫙 밀고 그냥 책상 위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게 훨씬 더 편했다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동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검증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성품이나 어떤 마음 씀씀이
그리고 뭐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을 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술자리를 가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장인어른이 변호사 기업, 그러니까 옷을 벗고, 뭐 그분도 이제, 검사, 뭐 부장검사인가, 잠깐 높은 직책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되게 하잖아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장인어른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뻔한 얘기 아니냐. 무슨 뭐 청탁이나 아니면 사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의 아이콘이죠. 그 공정사회의 아이콘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접 본 사실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직접 본 사실이 있죠. 언제부터냐? 법무부 장관이 된 그 1년 반 동안 그 민주당의 180명하고 1대 180으로 싸워갖고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 시절이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무원 시절이고 이제 그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제 정치인에 입문할 때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입문해갖고 22대 총선을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윤석열이 그렇게 깽판치고 김건희가 그렇게 깽판치고 뭐 대파 흔들고 뭐하고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다 뭐다 제가 온갖 것 뭐 호주 대사다 뭐 황상무다 그냥 난리를 치고 마지막에 압권이 뭐였죠? 의료 개혁이었죠. 4월 10일 날이 투표일인데 4월 1일 날 만우절이에요. 내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 만우절이 4월 1일 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정말 45분 동안 정말 확 잠 깨는 얘기를 하다가 하였고 다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그것 때문에 완전 대선 폭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의 힘으로 개헌 저지선을 막았다. 만약에 우리가 100석도 못 얻었으면 우리 완전히 이미 망했죠. 예? 이재명의 세상이 돼버렸죠.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폭망은 안 하고 108석 개헌 저지선은 막았다. 또 한동훈의 입증을 능력을 입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당대표로 컴백해 갖고 그 온갖 뭐 무슨 익십 논란이다 뭐다 온갖 난리를 치는데 그거 다 뚫고서 63% 해갖고 당대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 검수완박 정말 말이 됩니까? 검수완박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누구예요? 권성동이 사인해 갖고 시작된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검수완박의 주범은 권성동입니다. 지가 쫄래쫄래 혼자 가갖고 합의 본다고 그래갖고 4시간 동안 무슨 걔네들하고 콩짝콩짝 하다가 문구 2개 딱 고치고 그다음에 사인해주고 나온 게 권성동 아닙니까? 그래서 권수완박이 됐는데 한동훈이 그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검수원복을 시켰잖아요. 예. 그 능력은 이미 검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정말 한동훈의 능력은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고 난리치고 그다음에 뭡니까? 10시간 만에 30억을 갖다가 모금할 정도로 이재명보다 2배 빠르게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능력을 입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탈락했다라는 이유가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통령 감량이 안 돼서 탈락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이게 지금 바둑 복귀하듯이 복귀해보자는 거잖아요. 복귀를 해봤을 때, 한동훈이 근본적으로 대통령 감량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한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죠? 나머지 하나는 한동훈의 옹의 세력의 능력의 부족이다. 이게 이제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보면 이제 왕을 추대할 때 왕이 그냥 저절로 왕이 되진 않잖아요. 그 옹립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예, 뭐 세조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그럼 세조의 옹립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했다. 그럼 태조 이성계의 옹립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대통령을 하나 만들려면 대통령 혼자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뭐 단독 출마해 갖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때는 김영삼의 옹의 세력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있었고 그 힘으로 된 거고 김대중도 마찬가지로 뭐 가신 정치다 해갖고 옹의 세력 30년씩 쫓아다니던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된 거고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옹의 세력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는 옹의 세력이 없었어요. 왜? 그땐 공무원이니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팬클럽은 있었지. 그때도 한동훈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이 떴다. 그럼 뭐 동대구역에서 기차 떠내보내고 3시간 동안 사인할 정도로 개인적인 팬클럽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옹의 세력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첫 번째 정치인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때도 한동훈은 옹의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누가 뭐 장동혁이나 뭐나 이렇게 붙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옹의 세력이 아니라 그냥 포지션을 갖고 뭐 사무총장이다, 뭐다,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갖고 움직인 거지. 한동훈한테 뭐 목숨을 걸고 뭘 해보겠다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그 비대위원장 시절까지만 해도. 그러면 한동훈의 옹의 세력은 언제 탄생이 됐느냐? 당대표 출마할 때 탄생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제 쇼츠 영상에도 떠 있어요. 한동영 방송에.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이제 컴백 선언을 하고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요일입니다. 연설을 갖다가 하러 왔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한동훈이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차에서 딱 내릴 때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느냐? 신지호. 신지호 씨가 그 바로 옆에 그때는 제가 신지호 씨를 잘 몰랐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럴 때나 좀 알지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바로 차를 내리자마자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신지. 제 영상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신지호하고 같이 딱 이렇게 하고 차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옹의 세력은 언제부터 붙은 거냐? 바로 당대표 출마한 그 시점에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옹의 세력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당대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지호 씨도 그 뭐 최고위원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김조혁 씨도 뭐 최고위원 하시고 그래갖고 한 자리씩 맡았단 말이야. 신지호 씨는 그 뭐 전략부총장인가요? 그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 자리를 갖다가 한동훈 당대표 시절의 핵심 자리를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 이렇게 정치를 갖다가 해가려는 그 5개월 동안이죠. 한동훈이 쫓겨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그게 이제 처음으로 한동훈의 옹의 세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쫓겨나갔죠. 자, 그다음에 인제 좀 흩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나오면서 다시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그거를 갖다가 인터뷰 2 부로 인터뷰하신 분. 그분도 뭐 김성만 씨인가요? 중앙일보 기자로 있다가 잘려 갖고 조인하고 자관 새로운 사람들이 조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옹립했던 18명이 있잖아요. 그 18명 세력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18명 중에 이제 뛰쳐나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장동혁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한동훈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듣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렇게 떴습니다, 기사가.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공개 지휘선언." 아니 어떻게 국힘 탈당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국힘이 워낙 수육골통이고 지금 완전 자통당해서 먹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나가도 어떻게 이재명 지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 정치가 아니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서 쇼한 거는 또 뭡니까? 국회 이 사람 그러면 제일 인상 깊은 게 그거잖아요. 그 앞에서 탄핵을 갖다가 찬성해야 된다. 1인 시위를 했잖아요.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러다가 한동훈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마우라를 갖다가 하면서 너 고생한다. 고생이 많다. 그러고다가 한 게 다 뭐 어떻게 카메라에도 잡혀갖고 그런 영상이 막 떠돌고 막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도 저 사람은 한동훈을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김상욱은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그걸 언제 캐치를 했냐면 김상욱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 지역구가 뭐 부산인가 어딘가 울산인가요? 어쨌든 경상도 영남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1인 시위를 갖다가 시작하겠습니까? 자기가 타고 내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다가 뭐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 갖고 그때부터 1인 시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1인 시위 자체가 한동훈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 시점 타이밍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건 지가 튀려고 그 짓을 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눈치를 깠습니다. 그래서 이 18명 중에 이 김상욱, 자기 정치하고 있던 김상욱하고 그다음에 배신자라고 우리가 알려진 장동혁 둘이 빠져갖고 이제 16명이죠. 이번에 그 16명이 규합을 해갖고 한동훈의 옹의 세력으로 서포트를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16명 그리고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엄청 많이 이렇게 조인해갖고 했는데 결국 탈락을 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자체의 역량이 한동훈이 대통령감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 한동훈의 옹의 세력의 그 능력과 역량, 어떤 분석력, 어떤 정치력, 이게 지금 부족해 갖고 탈락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275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그 좋아요 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람보다 적어.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예. 그리고 희한하게 한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3% 되시는 분들은 계속 보기 좀 보는데 끝까지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보시는 거 구독까지 좀 눌러주시고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동훈 이게 옹의 세력의 문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한번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타이틀을 갖다가 성공 시스템과 실패 시스템이 있다. 이건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프로페셔널하게 컨설팅, 제가 날라다니는 시절에 직업이 그거라고, 컨설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회사에서 많이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CEO 상대로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 시스템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거 희한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에 관련된 책이요. 여러분 지금 뭐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예서 뭐 예스24나 이런 북카페 서점이지 인터넷 거기다가 뭐 성공 키워드를 성공 치면요 책이 한 200권 정도 떠요. 근데 그걸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 성공에 관련 책을 다 읽어보면 성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한테는 성공 시스템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여러분, 제 주변에도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 많이, 제가 이제 직업상 아마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 그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 동남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갖고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도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희가 나보다 많은데 아직도 생활비를 집에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뭐 70,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한 70쯤 되셨는데 맨날 사업은 맨날 하신다고 그래. 사업은 맨날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와이프가 벌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와이프가 벌어서 그거 하고 사모님을 만나 보면은 "내가 돈 받은 기억이 없대. 돈 받은 적이 없대. 70이 되도록 돈 받은 기억이 없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건 정말 성공의 책을 읽어보면 알아. 200권쯤 거기 보세요. 이 200권쯤 읽어보시면 이게 득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풋을 뭐 어느 걸 넣어도요. 어느 걸 해도 디디디디디딕 돌아가고 아웃풋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로 나와. 그런데 이 실패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뭘 집어넣든 간에 디디디딕 실패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뭘 넣든 간에 꼭 망하는 쪽으로 나와. 정말 희한해. 예? 정말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이 뭐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같이 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제가 한참 날아다닐 때 되게 보면 그분들이 강사로 청빙을 하잖아요. 원래 돈 주는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강사 그냥 부릅니까? 돈을 갖다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렌들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친한데 그것도 이제 한참 날아다닐 때 얘기야.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나와 갖고 뭐 CEO 대상으로 목사님이 딱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가끔 했어요. 저분은 뭐 목사님으로서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성공하셨죠. 목사님으로서 성공했지만 아마도 사업을 했어도 성공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는 거 딱 보면 이게 생각하는 게 이 시스템이요. 성공 시스템이야. 성공 시스템에서 그게 뭐 목사로 해 갖고 뭐 교회로 해 갖고 승부를 봐 갖고 뭐 이렇게 성공을 갖다가 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사업을 갖다가 했더라도 뭐 CEO나 뭐 다른 걸로다가 승부를 딱 걸었어도 이 시스템 자체가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을 거다. 이렇게 제가 CEO들한테 컨설팅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주 했는데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 예. 뭘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지 뭘 해도 안 돼. 뭐 목회라는 게 꼭 뭐 사이즈가 성공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대형 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꼭 성공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200권의 책의 결론은 뭐냐? 성공 시스템과 실패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인풋이 들어가든 성공 시스템을 거쳐서 바람직한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인풋이 들어가든 실패 시스템을 거쳐서 초라한 아웃풋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번에 한동훈하고 한동훈의 추정장들한테 한번 대입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한동훈 자체는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검사 시절에도 성공했고 학창 시절에도 성공했습니다. 왜냐 한동훈은 특별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쉽게 얘기하면 대개 보면은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 갖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 친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좀 양아치 같은 애들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별로 교류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희한하게 공부 잘하는 애하고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좀 노는 애들하고도 잘 이렇게 어울리는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화합이 좀 되는 거지.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애들이 날카롭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는 확 갈리잖아요. 깡패 애들은 완전히 깡패로 가 버리고 공부로 가 버리잖아요. 제가 저도 고등학교 때 인제 반장을 갖다가 계속 했기 때문에 노는 애들이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걸리더라도 반장하고 같이 놀다가 걸리면 자기가 좀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역시 두루두루 친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하고 또 노는 애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무난하게 왕따 그리고 누가 뭐 때리고 이런 거 없이 예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그 추종 세력들이요. 한동훈의 옹호 세력들이 정말 한동훈 자체를 갖다가 대통령의 역량이 충분히 있죠. 대통령 깜냥에 되는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 안에서 승부 걸도록 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시스템이었는가?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그 대통령 깜냥을 갖다가 새로운 당을 갖다가 새수른 세부대에 컨셉을 갖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옹의를 해갖고 대통령을 세우는 게 맞는 시스템이었는가?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옹의 세력들이 그 지금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이라는 시스템에 넣어갖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동훈을 갖다가 다시 국힘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옹의 세력이 갖고 경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예? 신당 창당을 안 하고. 왜? 신당 창당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신당 창당할 기회도 있었고요. 명분도 아주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 명분이 없던 게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는 완전 상극이잖아. 예? 명분도 확실했고 근데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회가 많고 명분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 왜 신당 창당을 안 했느냐? 그거는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우리가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 때 국힘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국힘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꽝이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옹의 세력의 그 시스템이 잘못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국힘에서 한동훈이 이게 어렵냐, 이게 쉽지가 않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대통령 경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무슨 경선, 뭐 당대표도 앞으로는 되게 힘들 거다. 앞으로 뭐 서울시장 경선 이것도 국힘에선 힘들 거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딱 보면은 알지.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거 금방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안철수가 나와갖고, 안철수는 지분이 없어요. 근데 안철수가 왜 이렇게 설칠까요? 그거는 뭐예요? 이 대선은 이미 포기했잖아요? 대선은 이재명이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당대표에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철수가 그 전에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뛰어들 때는 명분이 없었어요. 자, 이제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또 떨어졌고, 자, 여기서 이렇게 딥다 한동훈을 갖다 까대갖고 몸값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나올 명분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다 했다. 자, 안철수가 뭐라고 지금 연일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한동훈, 라방할 때가 아니다. 한동훈, 라방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자 먹으면서 방송할 때냐? 안철수, 한동훈 직격했다. 과자 그러니까 먹방할 때냐 이거야. 과자 먹으면서 근데 여러분 왜 한동훈이 항상 먹으면서 라방하는지 아세요? 이게 한동훈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갖고. 항상 여러분 라방할 때 물어보잖아. 여러분은 식사하셨나요? 저는 아직 식사 못 했어요. 스케줄이 좀 빡빡해 갖고 아이고 점심 때 그냥 뭐 편의점 갖고 그냥 라면하고 김밥 그거 먹고 여태까지 지금 저녁 뭐 8시 9시 되도록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과자 먹고 뭐 하고 그 뭐야 그 집에서 라방할 때도 아이고 지금 뭐 10시인데 아직까지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해 갖고 시켜온 음식 그 먹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라방하다 보면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다 식어서 맛이 없네. 고기도 식고 밥도 식고 그 찬밥을 갖다가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고기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지 찬밥. 아니 그런 겁니다. 이게 괜히 먹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갖고 너무 바빠 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갖고 그 짬을 내서 그냥 라방하면서 먹느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과자 먹으면서 방송할 때 뭐 한가하게 지금 놀다가 과자 먹습니까?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한동훈 축출. 한동훈 이거 대선 끝난 다음에 분명히 한동훈이 다시 컴백해 갖고 뭔가를 또 할 텐데 뭐 당대표 나온다 또 뭐 나온다 뭔가 또 그거를 갖다가 할 것 같은데 이거 싹을 갖다가 잘라보고 이거를 지금부터 명분을 싸갖고 한동훈을 잘라낼 명분을 싸갖고 이거를 갖다 해야겠다.
그래서 연일 지금 안철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안철수가 뭐냐냐. 김문수가요, 이순신이래요. 어떻게 김문수하고 이순신이하고 여러분, 이게 뭐 공감대가 됩니까? 김문수하고 이순신? 정말 이순신이 관에서 벌쩍 일어나지 않을까? 이 자식이 감히 아무리 비유를 해도 김문수를 나한테 비유하다니, 어?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 내가 관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지 않을까요? 김문수, 이순신처럼 고독해 보인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과자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할 때냐? 한동훈 직격.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홍준표가 지금 하와이 코나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와이 코나는 호놀룰루가 아니고, 호놀룰루는 이게 그 뭐야 그 섬이 하와이 섬이 세 개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호놀룰루는 아주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된 거고, 호놀룰루에서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 코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나 거기 열방대학이 있다고,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 거기서 제가 영성 훈련을 6개월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특사를 보낸 거야. 제발 좀, 제발 좀 와주세요. 싹싹 빈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가 완전히 올드 패러다임인 게 뭐냐면, 선거운동은 그냥 그 뭐야 유세차에 타갖고 마이크 잡고 그 거기다가 뭐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그렇게 해갖고 해야 뭐 연사람 또 박수치고 뭐 막 연호하고 김문수 김문수 외치고 한동훈도 옆에 있고 뭐 홍준표도 옆에 있고 자기 옆에 쫙 이렇게 병풍을 갖다가 쫙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사람 병풍을 치고 지가 딱 중앙에서 마이크 잡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지원 연설을 갖다가 막 해주고 막 이래야 이게 대선 운동이라고 생각, 아주 굉장히 올드한 패러다임이죠. 아니 도대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몇 명이 모일 것 같습니까? 예? 1,000명, 2,000명이요? 설사 10,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예? 이 그 전파력이 어느 게 더 강하냐 하면, 지금 그 한동훈이 그 어제도 라방을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라방한 타이틀이 뭐냐면, 약점 캐비넷 여는 한동훈입니다. 이게 어제 한 거거든요. 조회수가요 53만 천이야.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21시간 만에 조회수가 54만 명이 봤다는 거야. 53명. 아니 어떻게 유세현장에 54만 명을 어떻게 모아요? 예? 아니 그리고 댓글이 4,222개가 달았어요. 예. 여러분 영상 하나에, 그것도 라방에 댓글이 4,000개 이상 달리기가 쉽습니까? 예?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거운동을 갖다가 한동훈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철수 눈에는, 김문수 눈에는 이게 완전히 이게 구닥다리라니까. 예?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 이 안철수는 무슨 자기가 IT의 무슨 최고 권위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IT가 이렇게 발달한 시절에 아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과자 먹으면서 지금 라방할 때냐? 빨리 유세차를 타라.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아라. 아니 정말 이거 안철수 이거 완전 올드 중에 올드 아닙니까? 예?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뭐 IT를 한다고 지가 안다고 깝죽거릴 수 있나요? 제가 이건 모르긴 몰라도요. 안철수하고 한동훈하고 이 IT에서 디베이트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이 압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IT 쪽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갖다가 얘기해도 자기 박살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안철수 하는 게 백신 몇 개 더 있습니까? 의사하다가 백신에 빠져갖고 그 백신 개발해갖고 안된 만든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뭐 자기가 백신을 만들어 봤습니까? 뭐 해봤습니까? 그냥 자기 주식 갖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간 이렇게 그 무식한 짓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여러분 근데 한동훈이 나가면 안 돼요. 유세차를 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 절대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바로 아주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영태가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비대위원장, 그냥 당대표죠. 당대표로다가 지명해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영태는 김영태도 역시 이거는 친한동훈이 아닙니다. 김영태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제가 김상욱 자기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영태 역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찾아뵙고 탈당 권유, 아주 정중하게 탈당 권유하겠다. 탈당을 안 한다. 그러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출당 조치를 해버리겠다. 잘라내버리겠다. 왜?
아니, 윤석열을 안 잘라내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냐 이거지. 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김문수 후보 탈당 관련해서는 탈당 아니라고 그러던데? 부정적 입장을 했는데? 그랬더니 김영태가 뭐라 그러냐? 제가 비대위원장, 아니 내가 당대표인데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잘라내야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게요. 신도림 영가하고 유세를 했는데 뭐라고 욕을 갖다가 싸잡아서 하느냐? 김영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친윤이죠. 친윤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김영태, 너 지금 감히 우리의 보스인 윤통, 김건희를 갖다가 잘라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잘라나가야 돼. 김영태를 자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김문수는 지금 어떻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탈당 요구 도의가 아니다. 왜 윤석열을 갖다가 탈당을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윤석열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끝까지 윤통을 갖다가 붙잡고 있다. 여러분 요게 그냥 김영태를 갖다가 한동훈으로 딱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동훈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나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지금 뭐예요? 한동훈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뭐예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 다음에 뭐야? 탄핵? 탄핵 반대했던 거 사과해라. 이거 지금 첫 번째 요구가 그 사과 아닙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과해라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끊어내야 된다. 이참에 끊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극우 세력, 재통당이나 이런 극우 세력들을 끊어내. 근데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나요? 김문수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김문수 자체가 계엄을 할 때 자기는 끝까지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이잖아요. 김문수는. 그다음에 뭐야? 탄핵 뭐 말할 것도 없죠. 탄핵을 갖다가 결사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과를 하죠? 사과가 뭐 형식적으로 뭐 막 빙빙 돌려 갖고 한 번 하고 또 오늘도 뭐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과는 아니죠, 그게.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을 갖다가 끊어내라. 김문수가 어떻게 끊어내요? 지금 자기한테 지금 모인 세력이 다 김건희 세력, 그 윤석열 세력인데, 예를 들어서 잘라내면 자기 그 근본적인 세력을 갖다가 스스로 잘라내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극우 세력. 찍었어요. 한동훈이 아주 그래서 극우 세력하고 자통당 세력 같은 그런 세력을 잘라내야 된다. 본인이 자통당의 당대표였는데 김문수가 5년 전에 국힘의힘을 탈당해갖고 본인 손으로 만든 게 자통당이고 그 본인 손으로 만든 자통당에 자기가 당대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자통당 너희는 극우니까 안 돼 하고 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 자르면 뭐예요? 자기가 사랑의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장로에서 잘리지 않겠어요? 열받아갖고 정광훈 목사가 열받아갖고 아니 이놈의 장로가 뭐 이런 놈의 장로가 있어 하고 파면 파문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유세를 하면 똑같죠? 김영태한테 하듯이 쭈루룩 모여있는 친윤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먼저 잘라내야 된다. 한동훈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야. 그 이재명 쪽에 먹는 게 아니라 친윤들한테, 친윤과 극우와 자통당 애들한테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욕을 갖다가 잔뜩 먹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해갖고 김문수 비유 맞추자고 정말 탄핵을 갖다가 찬성한 걸 갖다가 정말 제가 후회합니다. 계엄을 갖다가 제가 왜 막았을까요? 그냥 그때 계엄을 갖다가 두게 해도 나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하면 한동훈은 그냥 그 순간 바로 정치 생명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예언할게요. 이거 대선 끝난 다음에요. 한동훈은 국힘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뭐 당대표나 아무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분위기를 설명해 줬죠. 그다음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장해찬을 갖다가 국힘에 보당을 시켰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결국은 장해찬은 또 국힘의 멤버야. 자, 그러지 않아도 국힘이 아닐 때도 밖에서 그렇게 오지랖 넓게 떠들던 애가 이제 국힘의 멤버가 돼 버렸네. 더 신나 갖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석동현이요. 석동현이 어떤 석동현입니까? 석동현은 어떤 사람이 원래 국힘이었죠. 국힘의 당원이었는데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 갖고 했을 때 공천을 안 줬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통령의 35년 지기 35년 지기 친구인데 절친 중에 절친인데 감히 공천을 갖다가 안 주고 잘라냈어. 그랬더니 석동현이 열받아 갖고 국힘을 탈당했어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정광훈 목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출직은 하나도 안 냈어요. 자통당은 비례대표 2번을 받았어요. 비례대표 2번은 뭐냐면 1번은 항상 여자기 때문에 남자 중에 제일 빠른 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2번. 그게 석동현이에요. 그런데 그 석동현이 선대위에 합류했다는 건 뭐죠? 다시 이거 컴백이죠. 이거 보나마나 컴백입니다. 이거 그 장해찬 컴백했듯이 당원으로 컴백했듯이 또 선대위에다가 합류했고 끝나면 그 공운으로 또 국힘에 컴백. 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정광훈 세력이 공식적인 자리를 자꾸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일단 김문수 대선 후보니까 그 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에 쭉 붙어갖고 자통당이 되고 그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또 지분 끝난 다음에 지분 석동현 같은 사람이 또 정광훈의 라인을 갖고 또 들어가서 지분 정광훈은 이미 국힘의 50%의 지분 그러니까 끝나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예. 그때 가시면 뭐예요? 제가 이 신당창당도 12월부터 4개월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6개월 후의 일을 제가 한번 지금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친한계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대선이 대통령이 되려면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장해찬 복귀, 석동현 복귀 이러면 중도가 이게 표를 주겠냐 이건 거죠. 절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중도는요 절대 국힘을 찍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뻔한 사실이다. 이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총선 때 대파운 들고 대파원 들고 의료개혁 해야 된다. 45주 동안 완전 고집불통으로다가 아주 표를 아작을 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계통의 분들이 무려 3% 빼고요, 97%가 국힘을 찍지 않았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다 원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인데 되게 의사 세력은요 대부분 다 보수 세력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국힘의 지지자들인데 이 의료개혁 그 사건 때문에 열받아 갖고 3%만 국힘을 찍고 나머지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무슨 개혁신당이나 아니면은 누구죠? 조국당을 찍었다. 그래서 조국당이 뜻하지 않게 국회의원이 14명이나 됐다. 그런 이번 똑같습니다. 예. 이번도 무슨 10% 그러니까 무조건 10% 이상 차이 나요. 예, 1%, 2% 차이가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0.7% 이런 차이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10% 이상 차이 나게 아주 압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수랑판에 정말 한동훈은 천재예요. 정말 정직하고 그다음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마이크를 갖다가 잡지 않는 게 정말 한동훈이 살 길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 유튜브에서 선거운동 하세요. 이재명을 딥다 까면서 그렇게 선거운동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보세요. 그 페이스북에 이게 제일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라방으로 선거운동 중이다. 라방으로 나는 선거운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그 강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어떻게 지금 올라와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우리 당 내부 프레임 만드는 게 너무 익숙하다. 내부 아닌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가 돼야 된다. 왜 꼭 내부에서 싸울 땐 여포처럼 난리를 치고 나를 갖다가 죽일 때는 여포가 되는데 왜 밖으로 이재명과 싸울 때는 그렇게 몸살이고 삐죽삐죽거리고 왜 싸우질 못하냐. 이런 얘기죠. 그 여포가 되라는 거는. 한동훈 유세장서 저에게 왜 안 나와?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한가냐 지금. 네, 한동훈 나중에 선거지고 탓하고 싶은 것이다. 한동훈 최선에서 다 싸우고 있다. 이재명과 맞서야 할 때다. 내부 싸움에서 여포처럼 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요? 중요한 영상은 항상 쇼츠로 만들어서 한통용 방송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 쇼츠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지금 한동훈이 전략을 정말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끝까지 믿고 따르자. 지금 한동훈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당원가입. 당원가입, 100만 당원가입 운동합시다. 예, 한동훈 세력이 한 100만 명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의 꿈을 갖다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한번 보시죠. 한동훈의 패배 알리바이 예언. 내가 안 도와줘서 졌다. 이 제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시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뭐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김덕수 단일화를 촉구한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었어야 돼요. 처럼 굴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처럼 싸워야 돼요. 지금도 이게 인터넷이 약해서 그런지 꼭 이거 돌아갈 때 앞부분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덕수 단일화를 촉구한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그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단식을 했었어야 돼요. 내부 싸움에서 그렇게 여포처럼 굴 게 아니라 이재명과 싸울 때 여포처럼 싸워야 돼요. 지금도 뭐 왜 저보고 안 나오냐. 아니 제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재명과 싸워야죠. 저는 경선 이후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있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이분들이 연합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한테 2대1로 덤빈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의 피해자는 저 아니에요? 친윤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지켰습니다. 이런 정도로 격렬하고 몸을 던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과 계속 싸울 거고요. 그 싸움을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사람들은 내부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성실하고 연구해서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뛰십시오. 몇몇 중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뭐 도와달라고. 아니 자기들이 뛰든가요. 열심히 뛰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재명과 싸우듯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메시지나 제대로 연구해서 안 냅니까?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그런 패배 알리바이 만드는 식으로 이 움직이는 일부 중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시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뭐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동훈의 그 입장을 갖다가 명확히 아셨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한동훈이 판단을 잘했다. 절대 유세장 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 그냥 계속 그렇게 유튜버, SNS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여러분 혹시 이거를 보고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봤더니
이걸 갖다가 좀 부정적으로 해갖고 좀 비난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뭐야 배현진 얘긴데요. 배현진하고 뭐야 박정훈 예. 그 얘긴데 지금 그 유세 현장에 그 배현진하고 박정훈하고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한동훈 이렇게 해갖고 지역 일정에 해당 지역구 친한계 배현진, 조경태 등이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박정훈도 같이 이렇게 사진 찍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현진하고 조경태는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옹의 세력이잖아요. 옹의 세력.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세 현장에 나가줘야 돼. 그게 왜 나가줘야 되냐면 이거 분명히 아니 한동훈이 예언했잖아요. 결국은 대선을 갖다가 말아먹고서 대선에 지금 아리바이 패배의 알리바이를 갖다 뭐야? 한동훈 때문에 졌다. 한동훈이 유세 현장에 안 나와서 졌다.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 씌울 때 그래도 지금 친한계의 국회의원들 뭐 배현진 뭐 박정훈 조경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증거잖아요. 일종의 증거. 배현진 나 그래도 김문수 옆에서 정말 유니폼 입고 내가 열심히 김문수 찍어달라고 얘기했고 조영태도 그렇게 지원 사격했고 박정훈도 지원 사격했고 친한계들이 이렇게 좀 지원 사격을 해줘야 그래야 그때 공격할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뭐예요? SNS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해갖고 했고, 우리는 뭐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이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유세차에서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뭔 개소리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배신을 했느니 갑자기 또 한동훈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배현진이 또 저기 붙은 거 아니야? 박정훈이 또 저기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나가신 거다. 예? 오히려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지금 한동훈의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국회의원들, 친한동훈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건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게 너무 그걸 갖다가 나쁘게 보지 마시라. 이거는 좋게 해석해야 될 문제다. 나쁘게 보지 마시라. 예, 그렇게. 아니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그런 게. 그래갖고 야 이거는 좀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거 배신자 프레임 분명히 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역시 채널 A는 한동훈한테 우호적이야. 자 어떤 썸네일을 갖다 올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한동훈만 그러면은 경선을 했고, 지금 경선이 둘이 딱 붙은 거예요. 김문수하고 한동훈 해갖고, 결국 김문수 올라가고 한동훈이 떨어지. 자, 이렇게 두 명이 경선을 했을 때, 여러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딱 경선했을 때, 여태까지 보면은, 그 상대방, 떨어진 상대방이 한 번도, 그렇게, 유세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 예를 갖다가, 자, 한나라당 때,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MB 선대위원장에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도와주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MB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홍준표하고 경선해갖고 윤통이 이거잖아요. 이것도 좀 예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명태균 사건 얘기할 때 거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3% 위로 나오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뽑아줘. 이런 얘기, 녹취가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자,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딱 했는데 윤석열이 되고 홍준표가 윤석열의 캠프에 도와주지 않았다. 그 고사를 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배신자 프레임을 걸 때 아니 그러면 아니 박근혜도 배신자라고 걸어야지. 왜 한동훈만 배신자라고 그래? 홍준표도 그럼 배신자라고 걸어야지. 왜 한동훈만 갖고 배신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레임은 프레임일 뿐이에요.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자관 뭐든지 다 걸어갖고 부정적으로 뭐든지 걸어갖고 한동훈은 국힘에서 죽어야 된다. 국힘에서 다시 쫓아내야 된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박근혜도 배신자라고 얘기되고 홍준표도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한동훈만 왜 안 도와준다고 배신자냐.
그래도 한동훈은 열심히 그 유튜브나 SNS상에서 열심히 이재명을 갖다가 딥다 까대고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쇼 영상 보여드렸죠. 그것조차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슨 SNS를 했습니까? 홍준표가 뭐 뒤로 백업해 갖고 무슨 뭘 도와줬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배신자로 치면 이분들이 더 배신자죠. 한동훈보다는. 한동훈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이 그 SNS의 그 힘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54만 명이 클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라방으로 선거운동 중입니다 하고 캡처한 사진이 뭐냐. 이재명 위원장이 동네 깡패처럼 동네 형사소송법, 이게 이재명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그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원문은 이렇게 하나로 안 돼갖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까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어떤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 그 라방을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비유를 갖다가 뭐라고 그 콜롬비아의 그 마약광에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한동훈이 추천하는 그 나르코스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시즌 1, 2, 3. 저는 그 진작에 그거를 뭐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하고 드라마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정말 뭐 제가 뭐 인류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2류, 3류 드라마나 영화도 다 볼 정도로 그렇게 부지기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 보면은요 그 비유를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어제 라방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1985년에 그 짓을 했는데 왜 그 뭐야 자기 조폭 두목 하나 살리자고 탱크로다가 대원을 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다. 탱크만 없는 것뿐이지 그 민주당의 그 192명 그걸로다가 그냥 조폭처럼 그냥 완전히 그 깔아뭉개는 그런 거하고 어떻게 이게 2025년 에 있을 수 있느냐. 콜롬비아보다 못하다. 1985년에 콜롬비아만도 못한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딥다 정밀 타격을 해 갖고 까고 있는데 무슨 놈의 과자밥 먹으면서 라방만 하고 있으면 장땡이냐. 빨리 마이크 잡으러 나와라. 정말 안철수 정말 올드보이다. 김문수 정말 올드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고 또 제가 여기서 열받아 갖고 막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점잖게 얌전히 설명을 합니다. 예. 저기 저희 그 뭐야 그 누님께서 그냥 얌전히 방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얌전히. 그래서 얌전히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예. 얌전히 점잖게 품위 있게 예, 같이 악다구리하면 나만 혈압만 높아진다. 예. 그래서 그냥 품위 있게 얌전히 방송을 갖다가 오늘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일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부터 5월 10일까지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성영님, 라떼 아이스님, 주순봉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가로 후원해 주신 분 사필규정님, 동그라미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에 따뜻한 마음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성영님께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못다한 얘기는 음, 여러분이 채창에 올려준 글을 읽으면서 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원래 이 정기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내일은 저 저녁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선교 현장에서 그 도움을 필요하는 쪽이 있어 갖고 제가 좀 급하게 거길 좀 가야 될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일요일 날은 돌아오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왜 삼과 영성 TV를 저녁 8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방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 방송은 하고 블루마운틴님 금방 알아들었어. 크크크 계속 웃으시네.
제가 점잖게 품위 있게 방송한다고 그랬더니 블루마운틴 님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 갖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내일 금요일은 방송이 없고 그다음에 만날 방송은 뭐냐?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방송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아이고 여러분 더랑님, 예, 한동훈 이재명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정말 한동훈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긍정의 흰님, 한동훈, 박은중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어대한. 예, 맞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애구, 우리 모두 두루두루 고생들이네요. 예, 오도막님, 예, 오늘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도막님. 안은희님, 국힘은 망합니다. 자통당, 속동현, 장해창 등 이래놓고 무슨 한 대표 보고 나와서 선거 지원하라고 진짜 열받네. 이래놓고 지고 나면 보보죠. 와, 안은희님, 저하고 똑같아요. 예,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정말, 국힘은 정말 고쳤을 수가 없다. 장수봉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귀팅만 하다가 오늘 글을 올려봅니다. 이제서야 제준TV에서 윤희석 대변인과 신당창당 설문조사에서 85%가 찬성으로 나오네. 일찍 창당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대선 후에는 신당창당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수봉님, 제가 신당창당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12월 16일 날 왜 10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갖다가 사퇴하는 기자회견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전날 새벽에 15일 날 밤에 그 왜 영시 한통령이라고 밤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해 갖고 그 전날부터 얘기해 갖고 4개월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여기 제가 왜 여러분이 쓰신 댓글을 갖다가 다 대부분 다 읽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게 올린 대로 여기 게시물에 여러분 아마 투표를 갖다가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3일 전에 긴급 설문조사 이렇게 해 갖고 제가 올렸습니다. 3일 전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신당창당이 12월에 있었다면 현재 대선판이 달라졌을까요? 2024년 12월 3일 윤건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기 대선 이미 예정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메이저 언론들은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방송했습니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끝난 현재 이재명, 김무수, 이준석 등으로 후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일 2024년 12월 6일 월요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 신당 창당을 서원하고 신당을 키워왔다면 오늘날의 대선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선택이 당시 한동훈 신당 창당을 했어도 지금처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었을 것이다. 여기 설문에 무려 몇 명이 지금 투표를 했냐면요. 3,500명이 넘게 투표를 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3,500명. 아니, 저희 채널이요. 지금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구독자가. 11,000명 정도 되는 채널에서 3,500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퍼센테이지로 투표한 거 아닙니까? 투표 결과를 보세요. 자, 선택일이 뭐냐? 12월에 한동훈 신당 창당했으면 대선판은 완전히 달라졌을 때가 91%예요. 그 다음에 선택위는 뭐냐? 12월에 한동훈 시당 창당에서도 대선판은 지금과 똑같았을 거가 9%, 10%도 안 됩니다. 9%. 그리고 좋아요가 무려 1200개가 눌렸어요. 좋아요가 보시는 대로. 자,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때 12월 달에 정말 용기 있게 신당 창당을 선언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왜 신당 얘기를 하세요? 왜 분탕질을 치세요? 한동훈이 신당 창당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분탕질을 치시고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알아줘야 될 게 91%, 이 3,500명 중에 91%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신당 창당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수봉님 뒤늦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른 채널에서도 신당 창당 얘기를 늦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에서야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다행스러운 상황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정님, 한동훈 대표님 승리 끝까지 함께. 예,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주님, 동우님, 거리 유세 나가면 어대한데 차통남과 100% 싸움 납니다. 그러면 진짜 개판됩니다. 어차피 동우님은 일회용입니다. 절대 거리 유세 나가면 안 된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공주님. 블루마운틴님, 이제서야 그 방송에도 그런 의견이 나오나 보네요. 예,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사필규정님, 늦었지만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원호인님, 한동훈뿐이다. 대통령. 구화자님, 12월 3일 개엄. 1시간 전 윤석열과 나경원, 추경호, 고성국, 그래요? 1시간 전에, 얘네들하고 얘기를 했었다고? 이야, 이건 또 대박일세.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님. 예. 김정희님, 수작질 해서, 밀려요. 아이고, 육천생 한동훈님, 예, 반갑습니다. 야, 장명수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명수님. 빙한님, 한동훈 대표님, 능력 선풍, 해박한 지식, 열정, 공정상식, 천재 한동훈 너무 아깝다. 70평생 이런 깨끗한 정신 처음 봅니다. 한동훈이 너무 똑똑해서 간신들이 질투하시기로 무조건 잘 나가는 거 싫은 겁니다. 아이고, 정말 동의합니다. 빙한님. 예. 지안님, 내 마음속 대통령은 한동훈입니다. 동훈호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22대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한동훈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엉공린님, 신님, 예, 한통영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아님, 대한민국 히어로는 한동훈입니다. 베이컨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이컨님. 예. 장명수님, 참 좋은 메시지가 많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정수봉님, 아직도 국힘당에는 한동훈 대표 옹호하는 세력들은 63%에 취해서 국힘 내 반한 세력들의 공작을 몰라 경선에 실패했다고 생각, 아직도 국힘 내 한 대표를 축소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어. 예, 동의합니다. 제가 이 63%는요, 네버 네버 해픈이라고 내가 얼마나 목 놓아 얼마나 4개월 동안 외쳤습니까? 아직도 63% 하면은 꿈 깨라고 63%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유니콘님, 예, 한통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필교 형님, 그 라방로 숨쉬고 산다. 이해한 머저리지만 정말 요새 그 낙은 한동훈 라방밖에 없어. 지금 선거 안 봐요. 저는. 김문수 무슨 선거 했는지 몰라. 아예 그냥 끊어. 예, 분노 폭발. 그냥 라방만 봅니다. 요즘은 그냥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보진 않는다. 볼 필요가 없죠, 뭐. 예. 공유님, 관계없이 갈 수 없는 세력. 정말 동의합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세력이 아니죠. 예. 문순리님, 오늘 제주뉴스에서 8,500명 시청하고 있는 신당에 대한 투표했는데 85% 신당으로 나왔어요. 야, 정말 아니 좀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 혼자만 외롭게 떠들 게 아니라 자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신당 해갖고 이 분위기를 갖다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갖다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판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 추종 세력들, 한동훈 옹립 세력들이 끝까지 국힘에서 죽어야 된다. 이러기는 못하지 않을 겁니까? 제발 좀 많이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등대지기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처음 댓글 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국회의원 몇 분만 계시다면 한동훈과 함께 신당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국힘도 한동훈 주의가 계속될 거고 이재명도 대통령 한동훈부터 매장 시력할 텐데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끼리 왜 이리 험난하고 거친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구화자님 아직도 억울합니다. 한독수공도 단일화만 아니었어도 그냥 우리가 억울하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정해 있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한동훈이 어찌어찌 하다가 김문수를 제끼고 다택하고 싶다.
한덕수하고 단일화 아마 한덕수가 후보가 됐을 겁니다. 무식 방법으로 단일화를 갖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부화자님, 안철수 한동훈 너무 집착하네요. 왜냐하면 안철수는 한동훈을 죽여야 자기가 빛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딥다 지금 한동훈만 까고 있잖아요, 안철수는. 안철수의 선거운동은 한동훈 까는 게 선거운동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필경 형님, 당헌당규 변경, 개 어려움. 근데 뭐 바꿔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블루마운틴님, 김영태는 천하용인 결국은 한동훈도 당헌당규 바뀌어서 출당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아마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잘라낼 겁니다.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뭐야 뭐 위원회에 이렇게 회부해 갖고 막판에는 그거라도 쓸 거다 이렇게. 67년생 한동훈님, 현재 국힘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 실타래 같습니다. 풀을 올리려면 오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위로 얽힌 부분을 잘라내 풀고 묶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작은 한 묶음의 실타래도 그런데 사람 조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저항하고 고무술수가 나무의 난맥상을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컷을 할 국힘 내에 강한 힘도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부화자님 이젠 정강훈도 맞아. 정강훈도 국힘 다이면 가입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저도 갈게요. 붙여주세요. 당원 주세요. 아이고 정말 웃깁니다. 예, 제이님 천재 한동훈 김현웅님 당원 가입. 예, 정말 여러분 100만 당원 가입. 지금 한동훈이 계속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원 가입 많이 해달라고. 우리 100만 명 당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좀 해봅시다. 예, 뭐 창당할 때는 창당하더라도 일단 한동훈이 원하는 건 100만 당원 가입이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지금은 그걸 열심히 하자. 예. 왜냐하면 창당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결정이고 창당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 아이고 김형님 맞아요. 피해자는 한동훈이죠. 맞습니다. 아이고 수호지스님 예. 잔머리 끝판왕 사업부 독립을 위해서 단식하면 배고라야 하지만 한덕수 단일화를 위해서 단식하니 지금도 원내대표를 이거 권성동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래 얘기하잖아. 권성동이 단일화로 금식할 게 아니라 이 이재명 문제로 금식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을 죽일 때는 여포처럼 싸우고 그 맹장 여포처럼 싸우고 밖에서 싸울 때는 여포가 없어졌어. 화장실 가서 여포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하필그 형님 선거 유세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 예, 선거 유세 나가면 안 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SNS로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투쟁하시는 게 맞다. 그게 맞습니다. 하필그 형님 한덕수 이게 진정 메시지잖아요. 한덕수 8이라고 지금 선거 유세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지지한다 한마디 해놓고 선거를 돕지를 않아. 제2의 반기문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나오기 전부터. 예, 경혜인님, 한동훈 정치인이 어디 있나요? 최고입니다. 한 대표가 리더가 돼서 이 나라를 운영해 주셔서 국민의 보물입니다. 이거 100% 동의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으지만 농사짓고 공장 다니면서 아들 4명을 전부 4년, 6년 대학 보내신 분입니다. 어머님 말씀이 저렇게 해서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냐? 그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감옥 벼랑 끝에 죽기 살기로 수다먹고 안 가리는 것이 당연한 지사인데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와, 정말 명언이십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다. 어머님 말씀이. 예, 콩야보리아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보이스 헤븐님, 예,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은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자. 김문수는 정책도 명하지 않고 질질 끌어다니고 있다. 상대 후보에게 나를 갖다 바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최명희나 문수나 똑같은데 속 터지는 내 길은 저도 지금 투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커.
김현옥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예, 보이스에버님, 김문수의 후보자를 지켜준 한동훈이 일이기 때문에 몸을 던져 국힘을 지키는 한동훈. 국힘은 무조건 한동훈 탓할 구석을 찾지 말고 한동훈처럼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성실하게 연구해서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 사장을 막기 위해 뛰어야 한다. 한동훈은 앞으로도 그래야겠다고 우리 국민과 약속해서 끝까지 어대한 함께 간다. 근데 아무리 제가 보기엔 소치 영상에서도 어제 왜 라방에서도 얘기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걔네들은 안 들어. 왜? 아니 목적이 한동훈 죽이기인데 한동훈 얘기를 듣겠어요. 예? 어떻게 틈을 잡아갖고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겠죠. 김형님, 한동훈 복당은 한동훈 묻기가 아니라 한동훈을 죽이려는 카드죠. 예, 맞습니다. 마이킴님, 63 대선 이후 신당으로 갑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들은 신당은 쉬운 게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가기 싫은 거지 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색을 짓고 제가 누누이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겠죠. 박성현님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아이고 1시간 25분이 됐네요. 1시간 25분 되는 긴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 영상을 좀 급하게 돌아봐야 될 상황이 돼갖고 거기 가고요. 다음 방송은 언제 있느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한통형 방송이 아니고 삼과 영성 TV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 바로 뜹니다. 그 삼과 영성 TV에서 제가 일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정말 열받지 마시고 마음을 다 제가 이게 왜 열받는 게 무서우냐 하면 제가 2년 전에 김영호 연예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극단적인 선택해갖고 그때 제가 2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김영호 연예부장을 너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김영호 연예부장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기 그냥 1주, 2주 전에도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예. 결국 제가 카톡도 깠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김영호 연예부장한테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 그 카톡을 갖다가 2년 전에 깠습니다. 제가.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왜 독일세 파트 누텔라라고 키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가 그 당시 한 1년 6개월 된 개인데 개는 금방 커요. 독일세 파트는. 그런데 제가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맹 놓고 막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아무것도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헤매는 바람에 2주 만에 그 독일 누텔라가 시름시름 병들어 갖고 죽어가는데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예. 그래 갖고 결국은 누텔라도 2주 만에 떠나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천국에 떠나보냈다. 이번도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한동훈이 떨어져 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갖고 너무 열받아 갖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분노 폭발에 마음가 막 들끓고 이러는데 오늘 또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제가 알파고 브라보 이 독일 세파트 지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얘네들도. 그랬는데 갑자기 브라보가 이 변을 보는데 이 피똥을 싸는 거야. 막 피를 갖다가 잘잘잘 흘려. 깜짝 놀래 갖고 오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렇게 정말 초기에 발견을 해서 다행이다. 그래갖고 뭐 오늘 그거 갖고 뭐 검사하고 뭐 이것도 돈 엄청 썼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아니 필리핀은 아니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동물병원 가면 그렇게 비싸요? 예? 정말 그래서 돈을 엄청 썼지만 다행히 그렇게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은 뭐 약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갖고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예. 이러다가 또 알파고 브라보까지 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어 갖고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고 잘 분석을 해 갖고 '한동훈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아이고. 마이키 님 또 마지막으로 글을 써 주셨네요.
정치, 국회의원들 역겨워 못 봐주겠어요.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과 불을 뭉친 집단 신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세요. 화이팅! 아이고, 정말. 예. 라떼 아이스미 신당 창당 왜 어려운지 사실 신당 창당 쉽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준석이요. 한 달 만에 신당 창당, 국힘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갖고 개혁신당 만든 게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을 갖다가 5만 명으로 시작해요. 당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당원 5만 명. 지금 뭐예요? 거의 지금 10만 명 됐습니다. 예. 신당 창당 자꾸 어렵다 어렵다 돈 많이 든다. 이준석이 돈이 있나요? 예? 무슨 사람이 필요하다. 이준석이 사람이 있나요? 한동훈처럼 이준석이 팬클럽이 있습니까? 한동훈처럼 뭐 요입당하면 뭐 10시간 만에 30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한동훈 장당을 얘기할 때 신당 장당 수백억이 든다더라. 그게 쉽지 않은 거래 된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하다.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분들은요. 그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일단 당원으로 좀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준석이 그렇게 쉽게 정말 한 달도 안 돼 갖고 창당해 갖고 지금 10만의 당원을 갖다가 얻을 수 있었는지 그걸 좀 배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 결국은 한동훈의 결정 그리고 제가 그 한동훈 혼자 정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동훈의 옹호, 한동훈을 추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왕이 혼자 됩니까? 왕의 어떤 그 신하들이 추종하는 그 추대하는 세력이 있어 갖고 그 힘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똑같죠. 대통령이 되려면 그 추대하는 그 실질적인 그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한데 이 정치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신당 100% 한동훈 이번에 대통령 됐을 거다. 이 얘기를 갖다 제가 4개월을 떠들지 않았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신당 상당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한동훈과 한동훈을 추대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달려 있는 거다. 그 외에 다른 팩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사람 문제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예. 그냥 오로지 딱 그 두 그룹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TV에서 방학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최 선생님, 예,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